네, 안녕하세요. 할까남입니다. 오늘은 레이 15년식 차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저는 레이는 타겟팅이 명확한 경차라고 생각해요. 이 차를 사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경제성, 공간성 이런 걸 극대화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어떤 장단점이 있고, 네, 그 다음에 시승기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럼 가보시죠. 네, 레이 15년식 프레스티지 모델 내부인데요. 이 친구의 차인데 앞에 내비게이션 옵션이 안 돼 있는 모델입니다. 그 옵션만 빼고는 이 프레스티지 모델에 그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. 그런데 특징적인 게 이 기어가 앞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쪽 컵홀더가 있는 이쪽이 아니라 앞쪽에 기어봉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위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. 수납 공간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차답게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. 이런 식으로 394 모양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네, 그래서 저쪽에 이 계기판 맨 오른쪽 부분에 좀 깜빡이는 그 점등되는 부분 옆에 버튼이 있어요. 그걸로 이제 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로 조절하시고, 또 이 특징이 트렁크는 따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없고, 저쪽 뒤에 가서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. 주유구 버튼은 저쪽 아래쪽에 주유구 버튼이 있다. 그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쪽 옆에는 뭐 윈도우랑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, 그리고 이쪽에 이제 24V 시가잭, 열선 시트 조절할 수 있고 USB 꽂을 수 있는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. 또 약간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네요. 컵홀더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진 않아요. 일반적인 텀블러나 커피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쪽에 롤박스 그냥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옆쪽 레이 뒷자리 공간이랑 앞자리 이렇게 제가 나와서 찍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경차입니까? 굉장히 넓습니다. 이게 1000cc의 차량, 경차에서 나올 수 없는 공간성인 것 같아요. 이 차가 처음 나올 때 약간 이 경차 시장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, 특히 공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이죠. 그래서 타겟층이 경차의 어떤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이 수납 공간에 대한 만족성을 높이는데 이 차량이 그 당시 인기 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이 차량으로 일반 뭐 차박도 많이 하시고, 사람들이 뒷자리 공간성 굉장히 넓죠.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뒷자리 경차입니다. 이게 와, 이렇게 봤을 때는 제 차 그랜저보다 큰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뒷자리 앉았을 때 여유 있게 앉아도 굉장히 넓고, 애기를 뭐 카시트 놓고 이런 데도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건을 싣거나 또 뒤에 사람을 태우고, 물론 좀 출력은 좀 약하기 때문에 속도는 낼 수 없다지만 공간의 만족성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이 밑에 뒷좌석 밑에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시크릿 공간이 있어요. 이런 거는 참 진짜 이 레이의 공간성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카시트 벨트가 위쪽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트렁크인데요. 일반적인 뒷자리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인데요. 사실 짐을 더 싣기 위해서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뒷자리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당기면 공간이 더 나와서 수납 공간이 커지는 거죠. 뒷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짐도 실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범용성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트렁크에 이 레이는 저렇게 뒷자리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뭐 차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. 그래서 활용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 이렇게 레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처음인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차박이라든지 큰 짐 실을 때 아주 유용하다, 이런 게 장점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레이 몰아보고 있는데요.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해보면서 시승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주행입으로 이렇게 도로로 나왔는데요. 일단은 아까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제가 느꼈는데 서스펜션,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이 경차에서 그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, 이렇게 저속에서 코너링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, 고속에서 할 때 특히 뭐 60 전후로 해서 그럴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게 차체가 직각이고 또 크다 보니까 이게 코너링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아까처럼 저속에서는 뭐 코너링이 큰 문제가 없는데, 고속에서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간다거나 큰 커브길 이런 데서는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지금
60 넘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예요. 근데 확실히 속도가 특히 안 나갑니다. 저속이나 정지했다가 나갈 때 속도가 탄력이 붙는 거는 확실히 좀 적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뭐 차가 별로 없어서 뭐 끼어들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도 뭐 차 끼어들고 그 다음에 양보 이런 문제는 이 차를 타시면서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친구가 이 차를 몇 년 탔는데 시내 주행에서만 연비를 따지면 7에서 9 정도 나오고요.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탄다 그럼 11에서 14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율은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, 만약에 복합 연비를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하면은 한 11 정도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, 뭐 레이가 사실 뭐 연비 있어서는 뭐 큰 단점이 있다고 하는 차량을 저는 들었는데, 경차인데 연비까지 생각하는 차량을 선택하시면은 뭐 스파크나 모닝 쪽으로 가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차는 타겟층이 그쪽은 아니니까 공간성이나 이제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 활용성 부분에서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, 네, 그런 부분을 차라리 사시려면 출력도 뭐 스파크나 모닝이 좀 더 낫다고 저는 들었어요. 운전 안 해봤지만. 그래서 근데 이제 레이는 그런 쪽으로의 타겟팅보다는 공간 활용성, 경차를 타지만 그런 부분의 장점을 활용을 사는 거기 때문에, 네,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. 그리고 이 경차는 또 유료 환급금이 나온다고 해요.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드사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한 연 1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, 또 거기서 연비가 좀 더 올라가는 면이 있겠죠. 금액이 차감되다 보니까. 취등록세 없고, 네, 그리고 뭐 톨게이트비 반값, 주차장 반값, 그리고 보험료도 친구는 40만원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세금도 1년에 한 번 내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 낸다고 해요. 경차 하면 뭐 경제성은 당연한 건데, 동승 사람들을 같이 태울 때라든지 뭐 공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, 그리고 뭐 패밀리카 가족을 태우거나 아기를 태울 때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, 이 레이는 그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차량이잖아요. 다른 걸 좀 포기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. 뭐 레이를 타고 고속도로 뭐 부산 지방 출장 많이 다니거나 이런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레이 타겟층은 딱 그 공간 활용성과 경차, 경제성, 이거를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차를 선택하시겠죠, 이 레이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그런 분들이 차를 사신다면.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주차장에서 운전하고 차를 주차하고 또 이렇게 도로 주행을 나오는데, 또 장점이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시야도 너무 좋고, 그리고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. 네, 지금 한 90 정도 밟고 있는데요, 제가 느낀 거는 좀 차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. 속도를 좀 올리면, 네, 온몸으로 느껴져요. 그런 거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레이에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자, 너무 무리하지 말고.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레이의 시승기 한번 마치겠습니다.